또 꼼수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는 사람은 더 꼼꼼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주권 두 개를, 그러니까 공동 명의로 하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입주권 하나랑 두 개는 정말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럼요. 그럼. 재건축도 그렇고요. 재개발도 결국 현금 보상을 바라는 게 아니죠. 예.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집 한 채를 받기 위해서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럼요. 이제 이 제약을 가하니까 공동 명의로 갔는데 공동 명의의 또 하나의 허점 뭐 이런 모순들이 뭐냐면 이제 지분을 어떤 사람이 100만 원을 이제 1대 99로 네. 1% 99%로 쪼개서 이제 두 명이 공동 명의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입주권은 몇 개 나올까요? 두 개. 두 개 나옵니다. 1대 99인데. 예, 그러니까 1%의 공동 명의자도 입주권을 또 받게 되는 야. 이런 또 구멍이 생기게 된 거죠.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새 아파트 구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네, 그럼요. 근데 아파트가 하나 더 생긴다면 이런 꼼수 좀 부리지 않을까? 꼼수 생각들을 하실 것 같기도 해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을 쪼개기 판매하고 뭐 이러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제 무허가 건물은 뭐 알박기, 재개발 알박기에 워낙 많이 네. 이제 언급이 됐었던 거고요. 네. 무허가 건물이라는 거는 이제 허가가 안 나고 뭐 그게 뭐가 있었는데 비닐하우스든 뭐든 네. 알 길이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현행으로는 1989년 이전에 거기에 있던 곳만 뭐 인정해준다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데 이제 이 무허가 건물은 정말 뭐 아무도 모르는 것이어서 그 무허가 건물을 또 지분을 10개로 쪼개고 뭐 그 이상으로 쪼갠 다음에 명의도 뭐 다르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10개 이상의 또 입주권이 무허가 건물 하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건 좀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럼요. 그러니까요. 이거 건물 지분 쪼개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 전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깜깜이잖아요. 허가도 없었고 그냥 내가 알 거기 수가 있었다라고 없구나. 하면 있는 네네. 거고요. 거기에 나도 지분이 있다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는데 이걸 또 악용을 해서 어떻게 하냐. 투자자를 또 모집합니다. 네. 이거 무허가인데 아, 그럴 것 같아요. 지분 쪼개고 사라 그러는데요. 나중에 당국이 또 걸러내면은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또 이런 무허가 건물로 투자에 들어간다는 부분은 정말 위험, 리스크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빌라 매매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네.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황금성이죠, 아파트에 비해서. 네. 지금은 매매가 잘 되고 아까 역전도 됐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황금성, 돈이 묶인다는 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팔지 못한다는 게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투자 쪽으로 하면 황금성이고요. 실수요자, 실거주 목적이라면은 주차 문제, 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재개발구역 빌라 투자할 때는 또 현금 청산에 주의해야 된다면서요. 네, 이사 대책 꼭 보셔야 되는 것이요. 이제 이사 대책을 발표를 해서 앞으로 이사 대책 이후에 어떤 지역이 재개발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지분을 취득했다. 이분들은 현금 청산입니다. 입주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것도 조심해야 된대요. 제가 들은 얘기로는 사모님 딱 한 세대에 1억 9천만 원짜리 전세 남았는데 매매를 하면 1억 8천만 원 모시겠습니다. 요런 거 조심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매매가 말이 돼? 전세보다 말이 저렴하다는 안 거죠. 되죠. 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뭐 취득세 지원하겠다, 뭐 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잘 보면 패턴은 여러 가지긴 한데 네. 근린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근린 생활 시설인 경우가 많이 있죠. 빌라가 아니라. 이게 무슨 차이냐면 근린 시설은 상가입니다. 근데 네. 겉으로는 근린이나 주거용 빌라나 모습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상가지만 주거용으로 신고를 해서 뭐 주거도 가능한 확정일자 전입신고도 다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요. 당연히 말씀드리면 이 근린은 일단 주거시설은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린 생활인지 시설인지 주거시설인지를 꼭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빌라를 중심으로 해서 무갭 투자. 갭 투자는 내 돈이 좀 들어가는데 무갭 투자는 지금처럼 돈이 네. 안 들고 취득세 정도 내고 들어가는 건데 이러다 보면 이제 깡통 찬다는 소리가 또 나올 것도 그렇죠. 같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있었던 세모녀 갭 투자 사건이 있죠. 네. 세모녀가 한 500채 이상의 집을 갭 진짜 놀랐어요. 전세 플러스 네. 조금 남은 걸로 다 산 예. 거예요. 그 돈이 한 300억 이상이 되게 되는 그런 사기 사건인데요. 나중에 이제 세입자가 나가야겠다, 전세금 돌려달라고 하면 없죠. 네. 그럼 뭐 전세 보증금을 받다라 하든가 아니면은 그 집을
당신이 가지시오. 뭐 이런 큰 사기 사건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 이유 없이 싸거나 저렴한 건 없다. 이런 워낙 뭐 집값도 많이 오르고 신혼부부나 1인 가구도 집 구하기 힘들어져서 네. 이런 얄팍한 뭐랄까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라 매입할 때 꼭 첫 번째 확인은 이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라. 네. 이게 주택 용도인지 아니면은 근린 상가, 근린 생활시설 용도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실소유주와 건축주 명의 또 확인을 해야 되고 이제 실소유주의 뭐 권리에 대한 부분도 뭐 함께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고요. 또 재개발 구역 뭐 투자 목적으로 하게 될 때 이게 이제 무허가인지 또 지분 쪼개기고 막 지분이 엄청 많은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본인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부동산이 너무 뛰니까 네. 여기 이렇게 풍선 효과라고 그러나요?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쪼니까 누르면 일로 그쵸. 가고 일로 그렇죠. 가고 일로 가고 하다가 지금 골목 빌라까지 다 간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고 막 이러면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뭐